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이야, 참, 이게, 진짜, 얼마나 위선 거짓말쟁인지 이재명이가요, 뭐랬냐면, 이제 우리 법조 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사법개혁. 그때 어제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어제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30명으로 이제 늘린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 없는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 했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개정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제 했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도 했고, 한동훈까지도 뭐라 했냐면, 그럼 털보 김어준이나 이 사람들에게 대법관 하냐? 어제 털보 김어준, 또는 촉새 유시민, 호가 이제 한 놈은 김어준은 호가 털보고요. 유시민은 호가 촉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대법관 하나 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이게 박범계가 한 겁니다. 박범계. 박범계가 이제 뭐랬냐면 법사위 간사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그 다음에 법사위 간사입니다. 사선 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발표하고 이제 추진하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게 당연히 민주당이 이렇게 추진한다. 그리고 이제까지 뭐 대법관을 100명 하겠다 여러 번 이게 말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박범계 법사위 간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30명 늘린다. 그 다음에 비법조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놓으니까 막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은 거예요. 특히 막 법조계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우리 법조계에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의사 아닌 놈도 병원에 의사할 수 있다? 의사가 아닌 놈도 예를 들어 서울대학병원에 의과 확장할 수 있다? 또는 아산병원에 병원장 할 수 있다? 의사 자격증 없어도? 이러면 의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똑같잖아요. 의사 아닌 사람이 병원장 하나, 아니 법조인 아닌 사람이 사법고시 못 붙은 사람이 대법관 하나, 똑같잖아 논리가. 뭐 법은 개나 소나 아무나 하면 됩니까? 의사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고, 그럼 법은 아무것도 몰라도, 뭐 정당방위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판사하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논의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이가 뭐라 하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법조인의 대법관은 섣부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나 내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입법 제한에 불과한데 내가 자중해라고 지시했다. 와, 이제 와서 오늘 지시합니까? 이런 논의가 하루 이틀 됐냐고요. 대법관을 늘린다. 그 다음에 법조인 아닌 사람도 한다. 이게 논의가 하루 이틀 됐냐고요. 근데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떠보다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막 지지율이 푹 나가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거는 개별 의원들이 그냥 의견일 뿐이고 나나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혼낸 것처럼 야, 너 좀 자중해라. 자기가 질책한 것처럼 이렇게 싹 책임을 박범계나 정청래나 김용민이나 이렇게 책임을 밑에 사람한테 떠넘기고 자기에게 마치 무관한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질책한 것처럼 하잖아요. 이게 이재명입니다. 처음에 부하 직원들 참모들한테 추진해라고 딱 하고 잘 되면 자기 공이야. 잘못되면 밑에 사람 탓이야. 뭐든지 이재명이는 잘 되면 내 공이고 내 때문이고 잘못되면 부하 참모 때문이다. 이게 이재명입니다. 뭐든지 잘못되면 이게 참모들한테 탓을 돌리는 거죠. 잘하면 자기가 잘해가지고 잘한 거고 이런 식으로 모든 공은 나에게 모든 책임은 부하에게 이게 이재명입니다. 이게 뭡니까? 옛날에 김관진 장군이나 진짜 참 장군들은 모든 공은 부하에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이게 맞잖아 리더십. 근데 이재명이는 전부 모든 공은 나에게 모든 책임은 부하에게 이렇게 꼬리 자르고 떠넘기니까 이재명 주위에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야, 이재명, 너 주위에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이 한두 명이냐?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이러다면 이게 그 박범계가 법사위 간사고 사선의 장관이 이재명한테 지금 질책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 자중해! 왜 내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민주당 아무 의견순 없이 네 맘대로 해!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해야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하루 이틀 만에 놓은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100명 늘린다, 30명 늘린다 떠들다가 이제 겨우 30명으로 정리해서 이제 그 비법조인도 되도록 딱히 당의 의견을 모아서 보도가 됐는데 그게 워낙 역풍이 부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거는 내 뜻이 아니고 민주당 입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이재명입니다. 하여튼 뭐 이미 늦었죠. 지금 법조계에서요. 법조계에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난리 났습니다. 저 이상한 게 변호사 변방에 뭐 인권 변호는 무슨 인권 변호야. 근데 이게 조폭 변호나 했지. 변호사로서는 이게 뭐 누가 알아줍니까 이재명. 저 어디 변방에 이상 변호사 한 놈이 온갖 게 법조계를 막 물을 흐려 놓잖아요. 말도 안 되게 대법원장을 뭐 특검을 한다. 또는 이게 대법관들까지 전부 탄핵을 한다. 또는 이게 뭐 청문회를 해서 다 놀아 한다. 또는 이게 대법관을 막 그냥 베네수엘처럼 늘려버린다. 특히 재판대에서도 헌법소원하게 한다. 이러니까 이게 막 법조인들이 지금 난리 아닙니까? 이미 이재명이는 완전히 법조계에서 이미 버림받은 거예요. 법조계는 절대 뭐 민변 일부 좌파 변호사 빼고는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법조계 표도 많거든요. 의료계도 표가 많지만 법조계도 다 하면 표 많아요. 변호사무실 직원들도 많잖아요. 전부 이재명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재명 지지율 하락에 저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리고 이제 전문 계층들 있잖아요. 의사나 법조인들. 이 사람들도 전부 이재명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런 게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사법리스크는 두고두고 끝까지 문제될 겁니다. 아마 이제 이번 대선 이후에도 가장 큰 핫 이슈가 대선 끝나도 뭐 이재명이 떨어져 버리면 끝나죠. 떨어지면 근데 재판회가 잡아오면 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구치소로 빨리 떨어지면 뭐 바로 잡아야겠지. 방탄유리도 필요 없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그때부터 이제 사법 리스크가 불붙습니다. 과연 이게 재판은 중단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서부터 이게 불붙는 거예요. 또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남은 게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논란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가장 아마 대선 이후에 뜨거운 핫 이슈가 사법 리스크고요. 그래서 법조계 여론이 아주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재명에게 법조계 여론이 완전히 다 떠나가 버렸다. 법조계 압도적인 다수가 이재명이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하게 수습한다고 이렇게 비법조인 대법관은 섣부르다. 오히려 자기는 전혀 몰란 것처럼 당내에 자중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정청래, 박범계, 김용민 이자들이 이재명한테 말도 안 하고 대법관을 30명 늘리고 비법조인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재명이 보고하거나 우리 이재명이 지시하에 일을 하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재명이가 꼬리를 박범계나 이쪽으로 잘라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전혀 해소를 못하고 오히려 법조계 인심, 법조계 표만 다 떠나고 표만 다 읽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얻은 건 없어요. 아마 재판을 조금 연기했지만 대선이 바로 될 겁니다. 바로 저는 된다 봅니다. 결국은요. 사법부하고 이재명 싸움에 사법부가 이깁니다. 이재명이 이길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역으로 역풍이 불어서 이재명에게 표를 많이 잃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 탄압 때문에 이런 표가 지지율 저는 하락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법 탄압, 상권 분립을 훼손한다. 너 이게 히틀러 총통으로 가려느냐? 이게 이재명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가 완전히 사법부 유리 말살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추진하다가 개도 구력도 다
다 잃었다. 이미 모든 걸 잃어버렸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